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시장 먼저 체크하고 가시죠. 11시 3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둘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일단 9시 26분쯤에 둘 다 첫 번째로 고점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코스피도 견조하게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때 만든 고점을 다시 깨고 올라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900선 탈환하면서 1%가량의 상승 탄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면서 오늘 쌍끌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은요,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업이고요.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에 등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6거래일 만에 3%나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기관은 삼성전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주체별로 종목별 동향은 엇갈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기관 매도 1위 종목은 의외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거래 정지가 풀린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오늘은 의외로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반대로 외국인은 이틀째 오스템 임플란트는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코스닥에서도 종목에 대한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함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 기관은 조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슈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GS 글로벌 종목 함께 볼 텐데요. 석탄 관련주로 그동안 테마로 함께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은 테마보다는 좀 따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시장에 대한 민영화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석탄 발전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중국 최대 규모의 석탄 거래항이 봉쇄 위기에 놓이면서 GS 글로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6.8% 오르고 있고요. 장중에는 5,000원 선 탈환 근처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 친황따오라는 석탄 거래항이 속해 있는 하이강고 전역이 폐쇄가 됐는데 이 석탄 운송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서 전략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면 제조업에도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석탄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직까지 해당 항구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뉴스를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오진승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진승 전문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먼저 이수민 캐스터와 함께 검색량 상위 종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과 같은 코스피 대형주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검색어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저희는 대성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가스 수출 금지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8에서 9% 인상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면서 이렇게 되면요, 가구당 2,450원 정도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종목 대성에너지 검색어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바로 밑에 있는 LG전자도 함께 살펴보시죠.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LG전자에 대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좀 비율을 해보자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부정적인 이유는 지금 코로나 회복기에 들어가면서 지금 경쟁이 심화됐다. 마케팅 비용적인 문제들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원가나 지금 물류비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부정적인 리포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지 오늘 LG전자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밑에 있는 현대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와 기아차 지금 중고차 판매가 1년 유예가 됐습니다.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시행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판매 대수도 제한이 되겠다라는 중기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나 기아차 그리고 오토엔까지 함께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주가 추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수민 캐스터가 짚어줬습니다. 이 중에서 또 한 종목 오진승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자, 특징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좀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화장품주는 의외로 없네요. 오늘 급등락이 심해서 그랬는지. 네, 저는 이 중에서 한신기계, 원전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신기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이 14층이 좋아, 15층이 좋아, 난 16층이 더 좋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신기계 지금 한 13층, 13,850원 정도인데 아마 16,000원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분도 바이 매수해라라고 도배를 하신 분이 있고, 훅 간다, 거래량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어떤 댓글이 좀 공감이 가셨나요? 네, 보통 종목 토론방 보면 막 꼭 하나씩은 좀 안 좋은 안티라고 하죠. 그런 글이 있는데 어떻게 한신기계는 다 좀 긍정적으로 그러네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댓글이 눈에 띄기는 해요. 16층이 더 좋더라, 16,000원대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문가님도?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신기계가 이미 월봉을 보시면 정말 이 장대 양봉이 길게 두 번이나 솟아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지 말지는 정말 수급에 의해서, 이슈에 의해서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광기로 더 올라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데 원전 관련해서는 좀 전반적인 원전 섹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징주에서도 제가 원전 섹터 말씀드릴 때 그랬고요. 지난주 지난 방송에서도 원전 관련주들 종목 상담 신청 많이들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저는 원전 섹터는 지금 좀 눌리더라도 종목 상담을 할 때만 하더라도 원전주들이 딱히 수급이 들어오지 않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눌리더라도 정책적으로 먹거리도 충분히 있고 이 섹터는 분명 미래에 지금 우리가 친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답변을 자주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인수위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전기요금을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과 동시에 그리고 한국형 녹색 이 분류 체계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조금 확실시해서 포함을 하겠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전주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모멘텀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한신기계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서 월봉상은 저는 좀 무서워요, 이런 차트는. 저는 이제 이게 16,000원까지 간다, 안 간다 보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가다가 한번 훅 빠지면 한 차례는 좀 무너질 수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자, 원전이 한신기계 한번 볼게요. 일봉상 보면 일봉도 무섭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거를 월봉상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나 올라간 종목들은 사실 한번 빠지면 빠지는 것도 또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원전주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지만 한신기계는 다소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단타 스캘핑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전 섹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로 꾸준히 관심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수위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 높이겠다, 이런 뉴스였는데 새로운 뉴스는 아님에도 이렇게 가끔 일부 종목 급등이 나옵니다. 한신기계 지금 6% 상승하면서 음봉으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양봉을 켰다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진승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진승 전문가와 오늘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함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오진승이라고 이 대표님,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함께 해보시죠. 오진승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가 63%의 수익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 수익률 올랐습니다. 35% 수익 구간에 들어있는 상황이네요. 네, 계속해서 오진승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제주 반도체 26% 이상의 수익률 여전하고요. 알루코도 13%대 플러스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체크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바로 직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유니크, 아주 유니크. 특별한 유니크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시가에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상태에서 제가 분할 매수로 좀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이 끝나고 오후장에 바로 이 유니크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뭐 잘하셨고요. 요즘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 그런데 유니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박스권 안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박스권 안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상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240선 위쪽에서 돌파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돌파를 할까 말까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밑꼬리를 달았다가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떠 있을 때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하단 부근이나 뭐 20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키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흐름이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월봉상이나 주봉상이나 큰 흐름 역시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수소 관련해서 뭐 행사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또 개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은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도 변경 없이 일단 그대로 홀딩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와서 제안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유니크를 살펴봤고요. 오늘 7,9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 8,900원 변동 없이 계속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진승 대표와 잠시 있을 종목 상담 시간 2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종목의 이름, 자신이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까지 3가지 꼭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시간에 여러분을 선별적으로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QR코드가 조금 입장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누르고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팅방으로 역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소개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도 참 궁금한데요. 이번 주만 이렇게 2 종목을 소개를 해주시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힌트를 가져오셨을까요? 네, 사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요, 보름달이. 네. 노래까지 불러주셨어요. 보름달입니다. 제가 이제 앵커님은 사진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는지. 달이 일단 오진승 전문가님 답다 사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 동그란 게 닮았나요? 아니요, 좀
좀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 또 동화책을 가져오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럼요. 근데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종목이? 이름에 달자가 들어가나? 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름 관련해서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다음 화면 보시면 바로 왜 달인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달, 네,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 이제 또 다음 달이죠. 다다음 달이겠네요. 6월 15일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발사는 아쉽게 실패를 했었죠.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보면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정말 아쉽게도 2차 발사에 지금 성공을 좀 염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발사 같은 경우는 1차 때와 다르게 실제 위성을 싣고 우주로 이제 향한다라고 하고요. 각 단별로 조립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2차 발사 때, 1차 발사 때 실패를 했던 요인 중에 한 가지가 3단 로켓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 작업이 슬슬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역시도 우주 섹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이전에 LR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주항법 시스템에서 좋은 또 성과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수익률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또 한 가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6월 달에 일정이 있는 것만큼 체크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흐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일정 당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 발사가 성공할지 아닐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대감 소멸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일이 되어서야 6월 달이 되어서야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잠잠할 때 좀 선침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화면 보면서 또 다른 이슈 한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우주항공청 얘기도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주항공, 항공우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자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이 인터뷰에서도 항공우주는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발전을 선도해야 할 분야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항공우주청을 설립을 하면서 사실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해서는 지금 뭐 사천이냐 대전이냐 이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사천으로 가닥은 잡힌 부분이고요. 그런 정치적인 관점 말고 우주항공 산업에 좀 집중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 역시도 인수위 위원장 역시도 이 달 착륙선과 우주 정거장 같은 우주 항공 산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하고 가급적이면 1년이라도 일정을 더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각 정부에서도 굉장히 우주 항공 산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되는 만큼 이렇게 사업 속도도 높이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도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오늘 기업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역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관련주고요. 위성 시스템 개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강력한 힌트가 될 듯한데요. 한화그룹과 이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한화그룹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의 대표적인 또 관련주기도 한데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화그룹과 함께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번에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여러 실적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0% 증가를 해서 크게 실적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명 과 가격 전략은 오늘도 방송 말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정적인 힌트 한화그룹이 이 종목의 최대 주주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도 방송 끝날 때까지 한번 유추를 해보시고요. 누리호 이제 6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테마가 움직인다면 함께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클로징 때 필승 종목 공개하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시황에 대한 분석을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 역시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필승 종목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할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병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진승 전문가와의 1:1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이 오픈이 됐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채팅방에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는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누르고 3772 적은 후에 이곳으로 메시지 보낼 때는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역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이쪽에서 상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지 종목 상담 신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상담자는 깨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솔로인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 26,965원, 비중 10%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솔로엠이 오늘 2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약간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비중은 10%고 이 기업 ICT, 전자부품 이런 쪽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솔로엠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감이 드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을 길게 만들면서 큰 흐름은 못 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ESL 관련해서는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상장 때부터 좀 고평가 논란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아무리 기업이 좋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더 빠르게 상승을 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나뉘기는 합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가 26,000원대신데 다행히도 그 구간은 상승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적인 내용 이 화면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매출액의 규모 꾸준하게 키워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이 예정치 같은 경우는 잠정치가 꾸준하게 특히나 작년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ROE 같은 경우도 지금 22로 크게 지난해에 비해서 좀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차트상 흐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26,000원대 매수가셔서 이제 바닥을 만드는 동안은 좀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상장 이래로 굉장히 큰 박스권을 만들면서 제가 항상 신규 상장주는 주가의 바닥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매수를 자제하셔야 되고 바닥을 완벽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솔로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도 이번에 낙폭을 키워가면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하방 경직성을 만든 이후에는 지금 다시 한번 60선, 20선 다 돌파를 해내면서 120선까지 돌파를 하고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솔로엠이 1차적인 바닥은 그래도 다져갔구나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가 26,000원대시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는 바로 그 부근이 될 수 있어요. 26,000원 초반에서 26,500원 부근에서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만 본전 부근에서 좀 덜어내시고 현금화 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고 나머지 반 물량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대신에 이거는 이제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셔야 하기는 하겠죠. 잔량은 2만 원대 후반, 29,000원에서 29,500원 사이까지도 이제 저항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수익을 키워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지금 바닥을 잡은 만큼 이 하단 구간을 바닥 구간을 재차 이탈하지는 않아야 하겠죠. 하단 라인은 얼마 전에 만들어뒀던 저가 23,50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또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상담은 솔루엠 종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상장한 종목이고요. 매수가에서 그래도 현재 멀지 않으니까 현재 가격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전문가님께서는 26,000원 선 오면 비중 절반으로 5%까지 줄이고 잔량으로 29,000원 선까지 목표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오픈 채팅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물바다에 빠진 라이언님이고요. 종목은 KTNG 말씀을 하셨고 86,500원에 비중 10% 상담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KTNG가 오늘 8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주당 한 4,000원가량 손실이 나고 계신 중인데 이 KTNG 종목도 참 지루한 종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 종목도 전형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소외가 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루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월봉 보면서 KTNG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슈라고 한다면 KTNG가 워낙 이제 시가총액도 적은 종목이 아니기도 하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큰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만간은 이제 좀 흐름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은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 흐름을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평선들 간의 이격도 벌어진 상태였는데 120선 초록색 선이 지금 하단으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캔들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이제는 좀 방향성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위치에 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관건은 이 기업이 120선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도 이 초록색 120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쭉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자 캔들을 보시면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마무리가 되죠. 다시 한번 초록색 선 120선에 이제 딱 맞닿아 있는 흐름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흐름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앞으로 몇 주간 흐름을 보시면서 이 종목이 초록색 선 120선을 돌파를 하느냐 혹은 다시 한번 이탈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성을 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월봉상 다시 박스권 하단인 한 74,000원 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이 부근에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중을 추가 매수를 해서 이 박스권 전략을 하시면 좋겠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정말 다행히도 120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상단이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어낸 이제 86,500원 구간에서는 좀 저항이 강할 수 있습니다. 딱 매수가시네요. 86,500원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월봉상 저항대가 될 수 있는 60선과 120선 92,000원 라인대는 굉장히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위쪽부터 92,000원 부근에서는 좀 분할로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KTNG 종목 살펴봤습니다. 역시 매수가 부근까지 가면은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는 92,000원까지는 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닉네임이 주야님이고요. 범양건영 말씀하셨습니다. 6,20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비중은 10%입니다. 이분은 또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현재 5% 상승하면서 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약수익권인데 축하드리고요. 목표가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범양건영이 건설 중소형주 섹터에서는 조금 주도주로 그래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지금 한 5%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흐름은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기나긴 하락 추세를 이어갔었죠. 13,000원대에서 고점을 만들고 이제 고점을 낮추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에 61선과 120선과 240선 장기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한 차례 돌렸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다가 60선 부근에서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지금 흐름 중에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단기적으로는 240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어느 정도 1차적인 저항대는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서 단기적인 목표가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6,500원 구간이 1차적으로는 좀 매물 소화가 필요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긴 관점에서 범양건영을 조금 더 이제 중기적인 흐름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전 흐름까지 보셔야죠. 2020년대에 만들어둔 고점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둔 고점 구간이 바로 헤드앤숄더 구간을 만들고 있죠. 어깨 만들고 머리 구간 만들고 다시 한번 어깨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저항대가 8,000원 선에 굉장히 강하게 위치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20선 부근인 6,500원 1차 목표가가 될 수 있겠고요. 2차 목표가 만약에 240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8,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상향을 할 수 있겠고 대신에 지금 만들어둔 바닥 자리는 지켜줘야 합니다. 어차피 매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도 길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21선 대략 5,85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범양건영을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차로는 6,500원 선, 2차 목표가로는 8,000원 선까지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법, 현재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까지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이 외에도 사연이나 특별한 코멘트 덧붙이고 싶다 하면 역시 함께 적어주셔도 됩니다. QR코드로 참여하기가 조금 번거롭다 하시면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누르고 3772라고 적은 후에 이쪽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고요.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자, 힝힝님입니다. 오토엔이라는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죠. 자, 17,1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이 30%, 이분은 비중도 조금 높습니다. 계속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 유유유유 하셨습니다. 자, 오토엔이 어제도 좀 변동성이 되게 컸는데요. 어제 종가 8% 급락하면서 마쳤는데 오늘 더 떨어집니다. 지금 12% 급락 중이고 아무래도 이 대기업들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기간 좀 늦춰지면서 네. 오토엔이 지금 이틀째 급락을 하고 있는데 16,000원대니까 그래도 이분 매수가에서 뭐 아주 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매수가가 그래도 높지는 않으시네요. 네. 제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기대감이 있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아까 봤던 솔로엔도 그랬지만 이게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적정 가격대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공략은 하실 수 있는데 대신에 좀 적은 비중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토엔도 2022년 올해 상장을 한 기업 중에 하나기도 하고 특히 아까 제가 우주항공 섹터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 가지 팁을 드렸는데 일정이 정해진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이 되면 오히려 그날이 되면 재료 소멸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선주들 그렇죠. 누가 당선이 되든 뭐 어떤 정치인의 관련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인이 당선이 됐음에도 기대감 소멸로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토엔도 사실 오늘 일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좀 매도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이미 비중 30%로 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실수는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오토엔 그래도 17,150원 매수가가 다행히 2만 원대 이상이라든지 최고점은 아니기는 합니다. 일단 이렇게 당장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도 이유 없이 굉장히 이제 거의 수급에 의해서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악재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중고차 현대차의 중고차 진출이 조금 늦춰진다 이런 게 나온 게 오토엔에는 악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안정화가 되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조금씩 비중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그 말은 위쪽으로도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는 있습니다. 한번 올라온다면 60선 부근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매수가랑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실 듯하네요. 한 17,500원 약익절 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비중을 좀 확실하게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대는 좀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보이고요. 15,000원대 지켜준다면 반등 구간 활용해서 좀 매도를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탈을 하고 흘러내린다.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토엔이 안 좋은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이슈로 인해서 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꼭 주의를 해서 신규 상장주는 좀 적은 비중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토엔 현대차에서 사내벤처로 시작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 중고차 시장 진출 이슈에 따라서 테마적인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17,500원 약수익권 가면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님입니다. 미투젠 종목 말씀하셨고요. 31,40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비중은 2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미투젠이 오늘 1% 조금 넘게 상승을 합니다. 2만 원에 거래 중인데 매수가에서 이분은 조금 많이 멉니다. 그래도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투젠 모바일 카지노, 소셜 카지노 게임 관련주죠.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손실이 있으신데. 그렇죠. 비중도 아주 적은 편이 아니셔가지고 사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의 방향성을 확인을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히는 거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투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월봉상 보시면 캔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장 이래로 지금 낙폭을 키우면서 바닥을 만들어줘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저점을 들어 올린다든지 이제 고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좀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아직까지는 갈피를 못 잡고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잡아야 합니다. 쌍바닥 정도는 만들어야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구나. 이제는 이 종목이 좀 정상적으로 적정 가치를 찾아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투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바닥을 만드는 흐름은 보이지는 않았고요. 1차적으로 16,900원대에서 지금 원 바닥을 형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 이중 바닥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좀 이제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대기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단은 절대로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바닥을 저점을 높이면서 형성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하단을 낮추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하단을 이탈하면 단기 반등 구간을 이용을 해서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보다는 그래도 반등 여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올라온다면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인 21,500원 부근이 저항대,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저항대 돌파가 필요합니다. 240선 돌파를 한다면 2차적으로는 25,000원 구간 굉장히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아무리 이제 좀 손실이라고 하시더라도 비중을 줄이시고 25,0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수익 전환시키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투젠 살펴봤습니다. 25,000원 선에서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손절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의 상담도 받아보시죠. 네, 이번에는 빨강해님입니다. TSI 2차전지 관련주죠. 이 종목을 말씀하셨고요. 13,50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이십니다. 힘들어요라고 하셨는데 자, 손실권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가를 좀 확인해 보면은 1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TSI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힘드시다고. 네, TSI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좀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13,000원 구간대면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오기가 어려운 구간은 아니에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의 흐름도 좀 같이 봐야 하고요. 전반적인 2차 전지주의 흐름도 같이 안 볼 수는 없겠죠. TSI.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다. 반등이 불가능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을 낮추고 있는데 고점을 낮추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삼각 수렴의 모습을 단기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이제는 방향성을 슬슬 잡아갈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120선, 60선, 240선 장기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좀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단기 반등 정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시고 방향성이 나온다면 매수가 13,500원 구간은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상단인 마찬가지로 한 13,000 계속해서 좀 매수가랑 비슷한 부분이 좀 저항대로 보이는데 13,5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죠.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서 좀 비중은 반 정도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자, 그리고 이후에 또 방향성을 보면서 남은 잔량 같은 경우는 삼각 수렴 이후에 이 종목이 방향을 위로 잡느냐 아래 잡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잔량은 또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 13,5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다음번에 또 상담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역시 오픈 채팅방입니다. 테리아 님이고요. SK 종목입니다. 22만 3,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비중 100%. 이분은 소위 몰빵을 하셨습니다. 자,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부회장이 200만 원 간다고 했는데 25년에 200만 원 갈까요? 방송 안 나오겠죠? 라고 하셨는데 지금 방송 나오셨으니까 축하드리고 자, 일단 이분의 목표 주가는 200만 원이고요. 현재가는 26만 8천 원입니다. 수익을 많이 보고 계세요. 한 주당 지금 4만 원 정도 수익 보고 계신데 자, 일단 200만 원 갈까요? 정관이? 모르겠습니다. 200만 원 갔으면 저도 뭐 비중 100% 다 봐야죠. 근데 그렇죠. 주식의 100%는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SK는 제가 좋아하는 지주사기는 합니다. SK그룹 좋아하고 지금 또 원전 쪽으로도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관련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SK 탄탄한 기업이죠. 그쵸. 하지만 몰빵을 하셔도 되는가라는 거에는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몰빵은 조금 이제 비중은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흐름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은 사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SK 장기적으로 박스권 만드는 기업이고요. 다시 한번 월봉상 박스권 하단을 터치를 하고 나서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구간에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은 어렵지 않게 갈 수는 있어 보여요. 다만 SK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주사기도 하고요. 흐름이 빠르게 변동성이 큰 종목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뭐 지루한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흐름이 느린 기업이기는 한데 흐름상 봤을 때 뭐 대략적으로 한 32만 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단을 터치할 수 있다라고 보고 200만 원은 가더라도 일단은 32만 원대 매물을 소화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업이 좋고 아무리 뭐 누가 간다더라 이렇게 하더라도 차트적으로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면 주가는 어쨌든 앞전에 있던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2만 원대 매물을 돌파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저도 뭐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기는 한데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비중 100%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조금이 아니죠. 꽤 위험 부담이 높다라는 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종목은 비중 조절은 좀 하자라는 말씀이었고 32만 원 구간에서 매물 소화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시장 분석과 전망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오픈 채팅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던 필승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자, 방산이 아니었죠. 우주 관련주였고 힌트는 달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사실 오늘은 조금 쉬었나 봐요. 많은 네. 분들께서 너튜브 채팅으로 또 맞춰주셨는데 맞춰주셨군요. 세트랙 I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사실 이 종목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방송을 시작하고 또 조금씩 주가가 약간이긴 한데 오른 상태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또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트랙 I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대 주주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2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또 우주 방위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기도 한데 두 기업의 시너지 효과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또 목표가, 손절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0선, 사실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을 때 어제 종목을 찾을 때만 하더라도 240선을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를 넉넉하게 천천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돌파를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오늘 종가까지 유지가 될지 안 될지 이거는 뭐 종가가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은 조금 비중을 쪼개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는 5일선, 2차적으로는 20선 사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부근에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길지 않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인 120선 44,000원대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자,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이제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240선 장기 이평선을 완전히 돌파를 하고 안착 지지되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구간이 55,000원 부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5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세트랙 I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막 마음이 급해져서 잡기보다는 항상 특히 시장도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은 정체 세트랙 I였습니다. 손절가는 44,000원, 목표가 55,000원 제시를 하셨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트랙 I 오늘 2.3%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네요. 어제까지 8거래일째 기관 매수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무료 방송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는 방송이 없었는데 네. 오늘은 하시는 거죠? 네, 오늘은 또 무료 방송 진행해서 많은 네. 분들 더 가까이서 뵈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4월 시장, 특히 이번 주 시장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 올라가다가도 빠지고 막 시장도 올랐다가 빠졌다가 뭐 그러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정신없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개별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12시 10분 방송 끝나고 물 한 잔 드시고 바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계속 오진승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방송 시간이 약 1분 4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네네. 오늘 이제 오후장
탄력이 계속 코스피, 코스닥 다 오늘 좋게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한데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오늘은 크게 변동성은 없어요. 그런데 살짝 아쉬운 거는 상한가 종목이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없다라는 없죠. 거.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뭐 20% 이상 오르는 종목도 4종목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오늘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개별주들은 여전히 조금 변동성은 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코스피 코스닥 분봉상 지수를 보니까 좀 어느 정도는 고점을 찍고 소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완벽하게 지금 코스닥 지수나 코스피 지수가 재차 코스닥 지수는 60선을 돌파를 하고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20선, 60선을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돌파를 하고 나면 그때 봐도 뭐 늦지는 않으니까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저희는 또 5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